047. 좋은 직원을 구하는 법. 사장학 수업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좋은 직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의미는 알아서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능력도 좋고 마치 내 일처럼 일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뜻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사람은 없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대부분 그런 사람은 이미 창업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당신이지 않은가? 설령 창업을 하지 않았고 창업할 생각도 없는 사람 중에 그렇게 좋은 직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직원들은 워낙 실력도 좋고 대인 관계도 좋아 어디든 취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쉽게 자리를 옮겨 다닌다. 결국 좋은 직원을 구하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사장 자신과 똑같은 열정을 가졌고 사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최측근 직원이 반드시 있다는 점이다. 그런 직원은 사장이 있는 자리나 없는 자리나 똑같이 사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며 중심으로 회사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다. 사장을 하면서 이런 직원을 한 명이라도 얻으면 그는 회사를 몇 배로 키울 수 있다. 이런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상장 회사도 만들 수 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 2명만 데리고 나라를 만들었고 체게바라는 충성심 강한 6명의 군인만 있으면 나라 하나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직원이 사업 초기에 들어오면 초기부터 회사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 이 정도 충성심 강한 최측근 직원을 면접이나 공고를 낸다고 쉽게 찾아낼 리 없지 않겠는가? 이런 멋진 직원들은 사실 사장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적당한 능력과 일정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믿어주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신의를 지켜 사장 자신의 원대한 꿈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런 인재들을 면접이나 소개 혹은 이력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만약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본질을 알아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이혼하는 사람이 이토록 흔하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2가지 특성으로 나뉜다. 하나는 품성이고 하나는 능력이다. 품성은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의 크기다. 이 마음의 그릇은 목표에 대한 청사진, 보상에 대한 신의, 인간적 매력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누구든 이 마음의 그릇이 하나씩 있다. 사장보다 능력이 나은 직원은 품을 수 있지만 사장의 마음의 그릇이 직원보다 작다면 절대로 그 직원을 자신 안에 품을 수 없다. 큰 그릇이 작은 그릇 안에 절대 들어갈 리 없기 때문이다. 사장의 마음 크기에 따라 더 좋은 직원들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직원들은 자기보다 일 못하는 사장과 일할 수는 있어도 마음 크기가 작은 사장과는 절대로 일하지 못한다.
사장이 비전도 없고 믿을만 하지 않고 인간미가 없으면 아무리 업무 환경이 좋아도 결국 떠나게 된다. 즉, 좋은 인재들을 모으려면 두 가지 인식을 바꿔야 한다. 첫째, 좋은 사람은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좋지 않은 사람을 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좋은 사람은 쉽게 보이지 않아도 좋지 않은 사람은 사소한 것으로 걸러낼 수 있다. 시간 약속에 불성실한 사람, 말투에 들어있는 무례함, 세상에 대한 편견 등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좋은 직원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사람과 사장이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더없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듯 사람은 상대에 따라 나를 바꾸기 마련이다. 사장이 품이 있으면 직원들도 예의를 갖추게 되고 사장이 욕을 달고 살면 직원들도 고객들을 욕하거나 회사를 폄하하게 돼 있다. 지금 당신이 사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전 직장 사장의 마음의 그릇이 당신을 품을 만큼 크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금 보일 것이다. 048. 좋은 직원인 것 같지만 가장 경계해야 할 직원의 4가지 유형. 1. 사건을 확대하고 해결을 자처하는 유형. 회사 내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를 과장, 확대하는 직원이 있다. 보통 이런 직원들은 승진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리더십을 공공연히 나타낸다. 직책과 상관없이 주변의 나이나 경험으로 짓누르는 역할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그러나 사장에게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다. 보통 이런 직원들은 개별 업무도 뛰어난 사람이라서 사장도 그 사람의 의견을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직원들의 최종 목표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며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동료, 심지어는 사장에게도 결국 칼을 들이밀 수 있는 유형이다. 이런 직원에게 휘말릴 경우 아무리 대우를 잘해줘도 결국 더 달라고 하거나 사장 자신의 약점이 있거나 힘이 없으면 사장을 대신하려고 덤빌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극단적 현상까지 밀고 들어오는 이유는 이들 마음속에 자신이 생각하는 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위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렬하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라면 차라리 창업을 해도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자신을 자칭 2인자 혹은 참모 역할에 만족한다며 자신을 제갈공명형 참모로 규정하는 습관이 있다. 이런 직원 유형의 초기 증세로 나타나는 것이 사건을 과장, 확대 후 자신이 해결사로 나서는 모습이니 이런 모습이 보이면 특별히 주의해야 하고 승진과 대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2. 시스템이 아닌 몸으로 해결하는 유형. 이런 직원은 회사 초기에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조직 상층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들은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어서 언제든 자신의 삶에서 회사 일을 가장 우선으로 둔다. 안타까운 것은 조직이 커갈수록 직원들을 자신이 일한 방식대로 가르치려 하고 조직을 통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아래 직원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속도가 느리면 지시 후에도 바로 자신이 처리해버린다. 결국 시간이 부족한데도 수많은 일을 놓지 못하고 사내에 동맥경화를 발생시킨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자기 몸도 상하게 된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의 성장을 돕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거나 막게 되는 것이다. 극단적 해결책으로는 아래 직원을 이 사람의 상사로 승진시켜 위아래를 바꿔야 하는 경우까지 나온다. 조직과 시스템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없으며 결국 정해진 업무 이상을 맡지 못하게 된다. 3. 고객에게 너무 친절한 직원. 이사회에 참석하러 런던에 갔을 때 일이다. 아침 식사를 하러 호텔 식당에 가보니 30대 후반의 남자 직원이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아침 식사 중인 손님에게 물을 따라주고 있었다. 그의 업무는 주전자를 갖고 다니면서 손님들 컵에 물을 따르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며 어디서 오셨는지 안부도 묻고 여행을 왔는지 업무차 왔는지 딸 이름은 무엇인지 너무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손님들과 대화하고 유쾌하게 웃으며 물을 따라주고 다녔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식당의 사람은 200명 남짓인데 뒤편에 앉은 사람들의 식사가 거의 끝나도록 물을 가져다 주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손을 들어 물을 찾고 불평과 짜증을 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를 본 다른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우선 미뤄두고 물 주전자를 들고 이리저리 다녀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그 친절한 친구는 여전히 혼자 무아지경의 친절을 베풀고 있었다. 심지어는 독일에서 온 손님과 독일 유머를 하는지 아까부터 깔깔대며 손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웃고 있는 것이다. 아마 그 직원 본인은 이 호텔에서 고객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손님들에게 가장 많은 친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일 것이다. 그러나 조직 입장에서는 곧바로 해고해야 할 사람이다. 이유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의 일을 대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가 이를 눈치채지 못하면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고 심지어 이런 직원을 칭찬하거나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성실한 다른 직원들이 떠나갈 것이다. 친절에는 정도가 있어야 하며 정도가 넘어서는 직원은 좋은 직원이 아니다. 내가 예전에 건강식품점을 할 때 직원이 고객에게 너무 친절해서 계산대에 올려놓은 물건의 사용법과 요리법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도 보았는데
결국 뒷줄이 길어지는 바람에 다른 추가 계산대를 열어야 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듯 친절이 과해지면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이 일은 추가 비용의 발생으로 전개된다. 이런 직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심지어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들은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친절하게 일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회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장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급여를 올려준다면 결국 회사는 무너진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장이 그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나도 그렇게 일할까? 라고 생각하거나 꼴 보기 싫어, 나갈래 라며 결국 퇴사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좋은 직원들이 모두 떠나게 되는 것이다. 4. 사장을 대신하려 하는 직원. 사장님, 이런 사소한 일은 사장님이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만약 최측근 참모 중에 사장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사장이 가스라이팅을 당해가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장의 체면이나 위치에서 품위 없는 일이니 자신이 알아서 대신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업무들이 옮겨나가 사장을 거물로 만드는 척하며 모든 업무를 대신하려 들 것이다. 실제로 일을 아주 잘해서 처리나 보고도 정확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밖에 다니면서는 사장은 별로 하는 일이 없고 자신이 이 회사를 거의 경영한다고 말하고 다닐 사람이다. 극적인 상황에서는 배신이나 협박도 망설이지 않는 타입이다. 실제로 거의 본인의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장을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죄책감도 없다. 위 4가지 유형 중에서 이 유형이 가장 위험하다. 사장을 대우하는 척하면서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회사 전체를 뭉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이미 자리를 잡아 사장도 업무가 실증나기 시작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역할을 좋아해서 유명한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을 만나고 인터뷰나 하고 다니는 사장들이 있다. 이때 이런 직원이 나타나면 회사는 1년 안에도 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사장님이 직접 하시기에 라는 표현을 들으면 독침을 맞은 듯 주위를 살펴야 한다.